우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시간당 페이로 따지면 정말 최고의 직업인 것 같아요. 시간당 페이로만 따지면.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1, 2년 지나면 회사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일을 우리가 갖고 막 컨트롤 하는 거예요. 내일이니까 내일 해도 되고 내일 모레 해도 되고 그게 얼마나 편한데요. 그래서 야근을 해도 위에서 시키는 일하고 야근하면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내 거 때문에 야근을 하면 그렇게 짜증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다음날 좀 늦게 나가면 되니까. 우리 회사에서 보면은 안 되긴 한데 이거 일단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만나서 얘기할 일 많으니까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도 저랑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좋겠고 저도 편하게 얘기할게요. 일단 오늘 이제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책이 이게 지금 저희 2차 때 이게 이충길 저로 뭐 S 플러스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이 아마 한 권쯤은 가지고 있는 책일 거예요. 근데 뭐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가요. 이 책이랑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이 뭐 방문각에서 만든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이랑 그렇게 다르질 않아요. 이 책은 객관식에 맞춰서 좀 쓰여져 있고 이 책은 그래도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에 맞춰져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상 이 S 플러스라는 것도 내용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팀장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점점 쌓이고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바이블처럼 저희도 쓰였죠. 저는 S 플러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이 책만 가지고도 충분히 2차 합격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평은 정말 상반돼요. 어떤 사람은 좀 쓰레기다. 너무 막 조잡하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벌써 사장 됐겠죠. 얼마나 수험생들이 영악한데. 자, 그렇고 일단 책이 뭐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첫날은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일단 공인중개사에서 원래 부동산 학 개론을 1차로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통상 저희가 2차 공부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학개론 시험 보면 80점 이상은 나와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때 나눠줬지만 아마 2차까지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1차 부동산 학 원론은 아마 수준은 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상.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 여기 책이 없으시니까 제가 여기 일단은 먼저 제가 이 학원론이 저희가 들어왔을 때 분석을 한 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학개론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가 저희 거에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출제 예언도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출제 경향 분석 및 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총론과 강론 여기서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뭐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학 강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나누는데 비율이 거의 뭐 총론이나 강론이나 그렇게 막 어디 하나에 편중되지 않고 쭉쭉쭉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험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원론이다 보니까 개론과 원론의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나요? 개론은 입문서예요. 그리고 원론은 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쪽에 나올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강론은 무조건 나온다는데 공인중개사 쪽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에 총론 부분에 대한 그리고 감정평가론 부분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출제자가 생각이 있다면 2차와의 연관 때문에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시간 투하를 하고 이해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강론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사실상 시장론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경제를 배우면 경제랑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게 왜 그러냐면 투자 금융 역시 마찬가지인데 부동산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자학문이라고. 정말 온갖 학문을 다 끄집어다가 부동산이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만든 게 부동산하고 원론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포함된 그냥.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 책에 있는 학습 전략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써져 있는 게 최소한 기본서를 2, 3회 이상 보아야 한다. 그리고 먼저 숲을 보고 그 숲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 3번은요, 저희 이론 강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라.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2차까지 생각을 하시면 숲을 봐야지 나무만 보면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써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점 찍고 시작한다 그래요. 점을 딱 찍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있죠. 그럼 그 답을 딱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럼 답을 생각하고 글 쓰긴 되게 힘들어요. 먼저 숲부터 해서 이 답까지 찾아가는 과정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개념과 용어. 이거는 1차도 마찬가지인데요. 2차도 정말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2차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채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가중치를 두고, 실제 제가 채점 팀장도 해봤는데 답안을 보면 개념을 안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단연차. 단연차는 일단 개념 무시하고 중요한 본론 부분에 빨리 들어가서 많은 내용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잖아요. 그럼 배운 대로 그냥 프린트 스크린 하는 거예요. 개념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답안이 훨씬 좋은 답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건 1차에 다른 과목도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특히 뭐 부동산 관계법규는 뭐 건축법이나 이런 거 버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적법이나. 1차들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 과목 어떤 특정 부분을 배제하는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처음 공부하실 때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시원하게 버리세요. 합격에 영향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반복. 이건 뭐 모든 공부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뭐 책의 여기 구성 자체를 보면 뭐 1편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해서 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편 부동산 강론, 경제, 시장,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관리 있고, 3편 감정평가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기초이론, 부동산 가격이론, 감정평가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론 부분은 지금 책이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할 때는 저희 실제 시험인 감칙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제가 프린트 나눠주면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동산학 공시제도가 들어있죠. 이거는 저희 공부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관계법규 시험에 저희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보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저희 감정평가론 파트가 좀 부실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순서는 1편, 3편, 2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총론 부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론하는 식으로. 그래서 총론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이해 위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 S 플러스도 뭐 나중에 사시게 됐지만 여기 목차 보면은 제가 대충 읽어드릴게요. 똑같아요. 1장 감정평가 기초, 2장 부동산학의 기초, 3장 부동산 가격론, 부동산 가격 재원칙, 시장 경기 변동, 지역개별 분석, 지대지가 도시성장 3방식, 그 다음에 뭐 비교 방식, 그 다음 투자, 금융, 개발, 뭐 마케팅, 상담, 막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처음 이제 저는 사실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시험 끝나고 따보려고 했어요. 따보려고 했는데 너무 외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 학계론은 쉬운데 다른 것들은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확실히 딱 거기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확실히 책의 퀄리티도 좋고 강의도 잘하고, 근데 저희 쪽은 그렇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교재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는 확실히 더디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돈이랑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사들이 돈이 되면 밑에 연구원들 두고
사시행지는 다 그렇잖아요. 교재 개발하고 엄청 투자를 하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시장 규모는 안 되니까 강사님들이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이 프린트는 뭐냐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책을 기본적으로 서머리를 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좀 나누려고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은 다 담았어요. 여기 있는 걸 기본적으로 다 담고 그리고 저희 2차에서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 해당 파트에다가 제가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제 프린트예요. 그러니까 나중 되시면 그냥 이걸로 쭉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집중 강의인가 뭐 학원에서 그걸 하라고 하는데 굳이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그냥 결국 필요 없는 부분만 쫙쫙 지워나가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1장 하고 잠깐 쉬는 걸로 할게요. 자, 1장 보면 부동산학 학문적 성격인데 일단 2차 할 때 저희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할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해요.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자판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거 다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순수 이론과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당연히 무슨 이론이겠어요? 순수 이론은 아니죠. 자, 그래서 거기 정의 보시면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그 다음에 제가 옆에 법경기라고 써놨잖아요. 이 법경기는 1차도 그렇고 2차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의 세 가지인데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을 보통 바라봐요. 그러면 그 외에 당연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은 많겠죠. 하지만 부동산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세 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자, 법률적은 뭐겠어요? 흔히 말하는 공법상 제한 생각하시면 돼요. 용도 지역, 지구, 상업지역, 주거지역, 가격 차이 많이 나잖아요. 즉 뭐예요?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 어떠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이거는 뭐 부동산은 파생 수요 성격을 갖잖아요. 일반 경제가 좋아지면 부동산에도 실물 경제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영향, 그리고 부동산은 고가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반드시 필요해요. 즉 돈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일정한 경제성 부분에 대한 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기술성, 이거는 뭐 건축 기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학 거기서 보실 때 체크하실 건 종합 응용 과학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뭐 학문적 성격, 응용사회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 이런 거 있는데요.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대 측면, 제가 말한 법, 경, 기. 자, 기술은 자연, 공간, 뭐 환경, 위치 이런 게 있고, 경제는 부동산도 하나의 자본이고 소비재고 생산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 자, 여기서 협의, 광의가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협의는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하고, 광의는 협의의 의제부동산. 의제부동산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사실 민법에서 다 배울 내용인데 저희 쪽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본질에서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세 가지 측면, 법경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및 접근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보면은, 자, 부동산 환경 3분야가 있겠죠. 결정 분야, 지원 분야, 그 다음에 부동산 기초 분야. 즉 결정 분야, 제가 약어로 결투금계 해서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하는데 투자, 금융, 개발. 그 다음 부동산 지원 분야, 마케팅, 관리, 상담, 평가. 그 다음 부동산 기초 분야는 뭐 부동산 공학이라, 그 세금, 그 다음 금융수학, 부동산 관련 법규 같은 거. 결정과 지원 분야를 그냥 이론적으로 기초가 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연구 분야는 뭐겠어요? 법경기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것들이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연구 대상.